성공적인 연애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내가 행복하고 활기차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 연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을 secure base, 안전기지라고 부르는데요. 안전기지가 구축이 되면 내가 나가서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집중할 수 있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형의 경우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뢰를 쌓기까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애를 하면서 사람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시들어버려요. 누구와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그 연인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하고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달려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불안형에 대해 이해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불안형은 금세 사랑에 빠집니다. 분위기 있는 데이트 한 번에, 열정적인 키스 한 번에, 하룻밤에 벌써 이 사람을 사랑한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안형이 자신은 과소평가하고 상대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금방 멋있어 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더라도 계속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하고 잘 헤어지지 못합니다. 또한 불안형은 애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부터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싶어 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동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육체적인 스킨십도 굉장히 좋아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를 잘 받아요. 이 거절에 대한 민감성,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이 X에 대해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나? 바람을 피진 않나 의심도 해요. 본인의 작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연인이 질려하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무 자주 전화를 해서 나를 시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새로 시도한 화장이 별로였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렇게 불안이 큰데 이것을 잘 소통하지 않고 숨기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래요. 화가 났거나 서운할 때 설명하기보다는 항의 행동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째려보거나 눈을 굴리거나 침묵하는 등의 적대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바빴으면 나도 바쁜 척하면서 카톡을 안 읽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질투를 유발하기도 하고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럴 거면 헤어져. 후회할 말도 합니다. 단기로는 관심을 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굉장히 해롭겠죠. 또 불안형이 연애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성급하게 결론을 짓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연인에게 친동생을 소개시켜주기로 한 날에 연인이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그러면 너는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린다거나 피곤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애착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속단을 하게 됩니다. 또 불안형은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상대에게 줘요. 연애를 시작할 때나 애정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먼저 전화해야 나도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그제서야 나도 사랑 표현을 하는 등 상대방이 많은 것을 결정하도록 놔둡니다. 불행히도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끌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형과 회피형은 반대 성향이라서 서로를 고문하죠. 불안형은 친밀함을 원하고 계속 애정 표현을 해달라고 하지만 회피형은 그럴수록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갑니다. 계속 헷갈리게 하면서 불안형을 쥐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왜 회피형에게 끌리는 것일까요? 일단 회피형이 솔로일 가능성이 안정형보다 크고요. 불안형인 사람들은 어렸을 적 보호자에게나 전 연애에서 일관되지 못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사랑과 연결시켜서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불안한 연애를 하는데요. 이렇게 아픈 연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평안을 안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고 이 사람만을 위해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변함이 없이 힘이 되어주는 단단한 베이스여야 해요. 불안형이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정 표현과 같이 보내는 시간,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 더 필요가 큰데요. 이런 필요는 그냥 나의 니즈인 것이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이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재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면서 연애를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불안형은 금세 연애를 시작하고 또 막상 시작하면 잘 끝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서두르면 안 돼요. 일단 많은 사람을 풀에 둬야 돼요. 주변에 소개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도 나가고 온라인 데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좋은 사람을 마주칠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회피형은 거르고 안정형을 알아봐야 해요. 불안형에게 안정형은 회피형보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 뭔가 지루하고 열정이 없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뭔가 일관된 사람이다 하면 일단 몇 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불안형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압도되기 때문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불안하고 슬퍼진다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연인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만약에 계속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갑자기 사랑이 식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나의 니즈를 상대에게 잘 소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알아줘야지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나에게 일단 솔직해지고 그리고 상대에게 나는 너가 이렇게 할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불안함의 트리거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한번 얘기를 해준다거나 같이 데이트할 때만큼은 핸드폰 게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거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평온하게 솔직하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맞춰주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 그 상대를 좀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형의 특징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모두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